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최대 의료기기 회사 중 하나 메드트로닉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한때는 뭐랄까 혁신의 대명사 같았는데 최근 몇 년간은 시장에서 예전만큼 주목받지 못하는 느낌이었죠. 네, 약간 그런 면이 있었죠. 그런데 되게 흥미로운 게 현재 배당 수익률이 약 3%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동종업계랑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맞아요. 그게 참 눈에 띄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져볼 질문은 이거예요. 이 거대 기업이 지난 몇 년간 좀 주춤했는데 이걸 딛고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 네, 그렇죠. 어떤 변화가 있나? 그리고 이런 변화들이 왜 지금, 어쩌면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가 하는 점이죠. 자, 그럼 한번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오늘 얘기에서는요, 메드트로닉의 그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개발, R&D 쪽 최근 움직임을 좀 볼 거고요. 네, 특히 과거의 부진을 딛고 좀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제품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어떤 체질 자체를 바꾸려는 움직임, 특히 그 말이 많았던 특정 사업부 분사 계획 있잖아요. 아, 네. 당뇨병 사업부요? 네, 맞아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좀 다각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우선 메드트로닉이 왜 최근 몇 년간 시장 기대에 좀 못 미쳤는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럴 필요가 있죠. 아시다시피 의료기기 산업은 R&D가 정말 심장 같은 거잖아요. 계속 새로운 걸 내놔야 하는데 그렇죠. 혁신이 없으면 바로 뒤처지니까요. 근데 이 R&D 하는 게 본질적으로 참 예측하기 어렵고 시간하고 돈이 엄청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마라톤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신약 개발만큼은 아니더라도 의료기기도 임상하고 규제 당국 승인받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네. 메드트로닉도 물론 파이프라인은 많았는데 한동안 시장을 확 뒤흔들 만한 그런 블록버스터급 신제품이 좀 안 나왔던 거죠. 좀 지연되거나 나와도 파급력이 기대만큼 크지 않았거나. 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이 더 빨리 치고 나가면서 점유율 지키는데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요. 그런 R&D 모멘텀 부재가 투자자들 심리에도 좀 영향을 줬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혁신 기업 이미지가 약간 좀 흔들리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좀 낮아지고 그게 주가에도 반영됐을 수 있죠. 네. 아무리 회사가 안정적이어도 성장 스토리가 좀 약해지면 시장 평가는 냉정해지니까요. 맞습니다. 특히 이런 기술 기반 산업은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미래 성장 기대감이 정말 크거든요. 그런 면에서 메드트로닉이 한동안 좀 정체기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에요. 혁신적인 경쟁 제품들은 계속 나오는데 기존 주력 제품들 성장세는 좀 둔화되고 이게 시장에서 메드트로닉을 좀 보수적으로 보게 만든 그런 주요 원인 중 하나였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좀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네, 최근 들어서 메드트로닉 R&D 파이프라인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그 로봇 수술 분야나 심장질환 치료 쪽에서 주목할 만한 신제품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요. 네, 예를 들면 그 메드트로닉의 새로운 수술 로봇 시스템 휴고 있잖아요. 네, 들어봤어요. 이게 기존 시장 강자들하고 경쟁하려고 만든 야심적인데 아직 초기 단계긴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승인받고 실제 수술에 쓰이기 시작하면서 의사들 반응이 괜찮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 초기 반응이 긍정적이다. 네. 그리고 또 심방세동 치료에서 펄스 필드 절제 PFA라는 혁신 기술을 쓴 펄스 셀렉트 시스템 이것도 기대가 아주 큽니다. 펄스필드 절제요? 그게 어떤 기술인데요? 이게 기존의 열에너지나 냉각 에너지를 쓰는 방식이랑 좀 다르게 전기장을 이용해서 특정 심장 조직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주변 조직 손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획기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단순히 신제품 몇 개가 나왔다. 이걸 넘어서는 전략적인 의미가 클 것 같은데요. 휴고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성장 잠재력이 큰 로봇 수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고, 네, 그렇죠. 펄스 셀렉트 같은 경우는 원래 강점이 있던 심혈관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려는 시도 같고요.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근데 이런 신제품들 성공 가능성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시장 경쟁도 치열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신제품이 나오자마자 바로 시장을 장악하는 건 아니니까요. 시간도 필요하고
경쟁 환경도 당연히 고려해야죠. 휴그로봇만 해도 이미 시장에는 뭐 아주 강력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인투이티브 서지컬. 네. 그리고 펄스필드 절제 기술도 다른 기업들도 다 열심히 개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신제품들이 얼마나 빨리 점유율을 높이고 매출에 기여할지는 계속 봐야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과거에 R&D가 좀 부진했다는 평가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혁신의 엔진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게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네. 연구개발 쪽에서의 긍정적인 변화와 함께 또 하나 큰 움직임이 바로 그 사업구조 재편, 특히 당뇨병 사업부 분사 계획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 결정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평가받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메드트로닉의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냥 뭐 몸집 줄이기가 아니고요. 회사의 핵심 역량, 그리고 수익성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핵심 역량과 수익성. 네, 왜 하필 당뇨병 사업 분야 하면 이 분야가 기술 변화가 워낙 빠르고요. 가격 경쟁도 되게 치열해요. 그래서 메드트로닉의 다른 주요 사업부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 마진이 좀 낮았습니다. 아, 다른 사업부 대비해서요? 네, 예를 들어 인슐린 펌프나 연속 혈당 측정기 시장, 여기는 경쟁사들 신제품 주기가 엄청 짧거든요. 기술 혁신 경쟁이 워낙 심해서 계속 큰 돈을 투자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뇨병 사업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메드트로닉 전체 포트폴리오 안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고 또 경쟁이 심해서 전체 이익률을 좀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사해서 떼어내면 남아있는 회사 전체의 평균 수익성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핵심 사업부들 있잖아요. 심혈관, 의료수술, 신경과학. 이쪽은 기술 장벽도 높고 시장 지배력도 강해서 원래 이익 마진이 높아요. 네, 전통적인 강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 당뇨병 사업부가 분리되면 회사 전체 이익률 구조 자체가 개선되는 겁니다. 아마 분사 후에 메드트로닉 전체 영업이익률이 지금보다 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사업부를 떼어내는데 위험 부담은 없을까요? 뭐 분사 과정에서 비용이 든다거나 조직 문제라던가 아니면 분사되는 회사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이런 걱정은요? 물론이죠. 분사 과정에는 항상 그 실행 위험, 엑스큐션 리스크라는 게 따릅니다. 법적, 재무적 절차도 복잡하고 분사 후에 양쪽 회사가 각자 잘 돌아가도록 조직이랑 시스템 정비하는 데도 노력이 많이 들죠. 그렇죠. 또 분사되는 당뇨병 사업부가 독립회사로서 경쟁력을 잘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시장의 평가도 중요하고요. 네. 하지만 메드트로닉 경영진은 이런 위험들을 다 알고 있을 거고요. 오히려 분사를 통해서 각 사업부가 자기 분야에 더 집중하고 시장 변화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돼서 길게 보면 양쪽 모두에게 더 좋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 오히려 집중도를 높인다. 네. 분사되는 회사도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니까 자체 성장 전략을 더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림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휴그로봇, 펄스셀레트 같은 혁신 신제품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고 네, 만들고. 다른 한쪽에서는 당뇨병 사업부 분사라는 과감한 결정으로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하는 구조로 바꾸고 이 두 가지 축이 동시에 돌아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이에요. 이 두 가지 전략이 성공적으로 딱 맞물려서 돌아가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거죠. 시너지 효과. 네.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반응이 좋아서 매출이 늘고 탑라인 그로스, 동시에 분사를 통해 이익률 높은 구조로 바뀌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바텀라인 임프루브먼트. 이런 선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요. 지금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이 예상하는 메드트로닉 이익 성장률 전망치가 어쩌면 좀 보수적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아, 왜 그렇죠? 왜냐하면 분석가들 모델에는 이런 신제품 성공 가능성이나 분사로 인한 마진 개선 효과가 아직 완전히 다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아직은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 네, 만약에 메드트로닉 전략이 예상보다 더 잘 진행된다면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실적,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와... 연구개발 성과가 보이면서 매출 들고 구조조정으로 이익률 좋아지고 이 두 개가 같이 가면서 이익 증가 속도가 생각보다 훨씬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경쟁 환경도 무시할 순 없잖아요. 메드트로닉이 이렇게 변화하는 동안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진 않을 텐데요. 뭐 로봇 수술 시장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나
심혈관 쪽 보스턴 사이언티픽, 에보트 같은 회사들도 계속 혁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의료기기 시장은 정말 혁신 전쟁터나 다름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경쟁사들이 자기 영역에서 기술 개발하고 시장 넓히려고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메드트로닉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자기 노력뿐만 아니라 경쟁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 전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속에서 봐야 합니다. 네. 하지만 메드트로닉은 또 오랜 역사와 그 광범위한 제품 포트폴리오, 글로벌 유통망, 그리고 무엇보다 강력한 연구개발 역량을 가진 회사거든요. 그렇죠. 저력 있는 회사죠. 네. 이번에 이런 전략적 집중과 신제품 출시가 잘 된다면 특정 분야에서는 경쟁사들을 앞서거나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심혈관이나 신경과학 분야처럼 메드트로닉이 원을 강했던 영역에서의 혁신은 시장 지배력을 더 단단하게 만들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종합적으로 보면 과거의 부진을 딛고 다시 한번 좀 도약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의 흐름 속에서 특히 메드트로닉을 좀 관심 있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점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현재 시점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아직 시장 가격에 완전히 다 녹아들지 않았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아직 가격에 반영이 덜 됐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메드트로닉의 개선되는 펀더멘탈, 즉 기초 체력을 제대로 알아보고 가치를 다시 평가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연 약 3% 수준의 비교적 안정적이면서도 꽤 매력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배당. 네. 배당은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일단 현금 흐름을 주니까 특히 좀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배당이라는 안정적인 수익을 받으면서 회사가 정말 턴어라운드 하는지 지켜볼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좀 미지근하거나 어쩌면 약간 비관적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신제품 성과나 분사 효과가 실제 숫자로 딱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게 시장에 알려지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 가능성 때문에 지금 메드트로닉을 주목하는 시각들이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게 종종 기대와 현실 사이에 차이가 생기고 그 차이가 좁혀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움직이잖아요. 네. 만약 메드트로닉 경영진이 계획대로 혁신과 구조 조정을 잘 해낸다면 지금의 좀 낮은 기대치는 오히려 나중에 주가가 오르는데 불쏘시개가 될 수 있는 거죠. 역발상 투자 관점. 네, 그렇죠. 비관론이 많을 때 기회를 찾는 관점에서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인식이 바뀌는 순간, 그러니까 센티멘트의 변화가 나타나면 주가는 생각보다 빨리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물론 그 변화를 일으킬 어떤 구체적인 계기, 예를 들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발표라든지 분사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발표, 아니면 신제품 관련해서 아주 좋은 임상 데이터가 나왔다든지 이런 촉매제, 캐탈리스트가 필요하겠죠. 네, 오늘 메드트로닉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한때 R&D 성과 부진 같은 걸로 좀 어려웠지만 최근에 수술 로봇이나 심장 질환 치료 시스템 같은 의미 있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고 있다. 네, 만들고 있고. 그리고 동시에 당뇨병 사업부 분사 같은 전략적인 결정을 통해서 수익성 높은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회사 전체 이익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아주 강하게 하고 있다. 이 점이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혁신과 효율한 노력이 잘 결실을 맺으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성장과 수익성 개선을 보여줄 잠재력이 엿보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변화를 지켜보는 동안 투자자들은 약 3%라는 꽤 괜찮은 배당 수익률을 통해서 기다림의 보상을 얻을 수도 있다는 점, 이것도 기억할 만한 포인트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메드트로닉처럼 이렇게 큰 기업이 중대한 변화를 좇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재무제표 숫자 너머에 있는 진짜 변화의 신호를 어떻게 잡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단순히 숫자만이 아닌? 네, 다른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깨닫기 전에 이 변화가 정말로 긍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판단하려면 여러분이라면 그냥 실적 발표 외에 어떤 비재무적인 요소들, 예를 들어 회사의 내부 문화가 바뀌고 있다든지 R&D 투자 방향의 질적인 변화가 보인다든지 아니면 경영진의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 중에 어디에 주목하시겠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이런 질적인 변화의 조짐들을 읽어내는 것,
이게 어쩌면 변화의 초기 국면에서 기회를 발견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번 탐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